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세 분이 구독해 주셔서 773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의 구독자 사모님께서 따님을 보내서 아웃도어 등산 가을 옷을 보내서 아주 좋은 옷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참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따님도 예쁘시고 참하고 아주 좋은 따님, 캐나다의 최고의 스포츠 회사 아르키 테렉스 그 회사에 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그렇다는데 참으로 좋은 따님 오늘 함께 참하시고 점심까지 같이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1.32 상승, 코스닥도 1.02 상승했고요. 거의 시총 상위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는데 특히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가 급등함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덩달아서 아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시황입니다. S&P 500 나스닥 5주 연속 상승.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69.1,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예비치보다도 개선되고 있답니다. 인플레가 좀 개선되고 있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용산상가 자주 찾던 젠슨왕 17년 전부터 AI 잭팟 계획, 엔비디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왔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조선일보 오늘 날짜에 전면을 아주 엔비디아에 대한 소개한 이 기사를 공유하겠습니다. 5년간 주가 30배 올라 천비디아, 무엇이 엔비디아 성공 이끌었나? 엔비디아 생태계 구축의 독점적 주의, 선경 지명으로 차세대 사업 선점, 엔비디아 주가 변동, 2019년 36.29달러 약 5만 원이었는데 21년 161.54달러, 2023년 305.38달러에서 급상승해서 2024년 5월 1064.69달러로 매년 5월 24일 기준 30배가 올랐답니다. 5년 동안에 30배. 상상이 되십니까? 엔비디아의 연역 1993년 젠슨왕 커티스 프리엠 크리스 말라코스키 공동 창업, 99년 나스닥 상장, 6년 만에 첫 GPU 지포스 256 출시, 2007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쿠다 출시, 2020년 핵심 GPU 제품인 A100
출시, 2023년 기업가치 1조 달러 돌파. 2007년 쿠다 제작은 신의 한 수. 그래픽 시장 정점 찍자 AI 주목. 개발자용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쿠다 엔비디아 GPU 서만 돌아가. 프로그램 쏟아지며 생태계 조성. AI 스타트업의 공격적 투자. 자사 GPU 이용하는 회사 대상. 1월에 15억 달러, 1년 새 5배 늘려. 그 회사들 크며 엔비디아 매출 수. 젠슨왕 120조 원. 미 펀드도 돈방석. 미 기관들이 지분 상위권 차지. 한국서도 0.38% 14조 원 투자. 엔비디아 주요 주주 3월 31일 기준 8.7% 1위 뱅가드, 7.4% 블랙록, 4.7% 피델리티, 3.7% 스테이트 스트리트, 3.5% 젠슨왕 CEO, 2.1% 지오드 캐피탈, 0.3% 한국 기관 개인 투자. 5월 23일 기준 우리 한국인들이 0.38% 14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 종가 기준 1064.46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전날 주가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57% 상승한 것이다.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도 2조 6180억 달러, 약 3581조 원.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 전체 2560조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가 3581조니까요. 1000조가 더 많습니다. 1000조가. 세계 2위인 애플 2조 9130억 달러를 바짝 따라잡게 됐다. AI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약 97%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질주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 가속기는 AI의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일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는 AI 열풍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빅테크 AI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제품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을 위한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들던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AI 열풍에 운 좋게 편승했기 때문이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산업 현장을 바닥부터 훑고 다닌 황 CEO의 결단력과 집요함이었다. 엔비디아는 창업 초기 주류가 아닌 비주류 분야에서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 AMD에서 반도체 디자이너로 일하던 대망계 미국인 젠슨 황이 1993년 그래픽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였던 커티스 프리엠 등과 공동 창업했다. 이들은 게임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이 갈수록 많아져 기존 범용 그래픽 카드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3D 입체 그래픽도 게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게임용 그래픽은 가장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다. 더구나
게임 산업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게임 업계를 겨냥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고유 명사가 된 GPU 시작이다. 엔비디아의 GPU가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궤도에 올랐을 무렵인 2000년대 중반, 젠슨왕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 한 연구실이 GPU를 이용해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분자 모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AI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GPU가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추론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여기에 힘을 더한 것이 엔비디아가 2007년 개발한 쿠다라는 개발자용 소프트웨어다. 이는 개발자들이 GPU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쉽게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애플이 하드웨어인 아이폰만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듯이 엔비디아도 GPU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동원한 엔비디아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당시만 해도 AI 개발은 돈이 안 되는 분야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도 AI에 큰 관심이 없었다. AI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이 결국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번에 여러 연산이 가능한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 쿠다였다.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자들도 기존의 AI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엔비디아 GPU와 쿠다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로그인, 상품 및 서비스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를 창출함 효과가 생겨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다. 유혜준 카스트 교수는 일에 미친 젠슨 왕의 리더십이 아니면 엔비디아가 이 자리까지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젠슨의 일에 미쳤답니다. 시청자 무언가 하나를 이루려면 불광불급아니까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미쳐야 되는데 아침 저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는 참으로 평생을 이렇게 해서 금융문명 탈출에 저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젠슨왕은 GPU가 게임에 쓰이던 시절부터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찾았다. 참 그때 좀 알아놔야 되는데 알려질 정도로 열성적이다. 2010년 용산에 엔비디아 교육센터를 열었을 때도 젠슨 왕이 직접 개소식에 참석해 쿠다를 설명했다. 인재쟁탈전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는 탁월한 인력 관리로 기술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작년 직원 이직률은 5.3%, 2022년은 4.9%, 2021년은 3.1%로 매년 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업계 평균 19.2%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엔비디아에서 18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한 직원은 동료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뒤에서 젠슨 왕이 합석에 같이 밥을 먹으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리후생은 개선할 점이 없는지 물었다고 했다. 스타트업 인수로 차세대 사업을 선점하는 선견 지명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 데이터 센터 사업을 키우기 위해 $70억
인수한 이스라엘 기업 멜라녹스가 대표적이다. 멜라녹스는 데이터 센터 내 중앙 처리 장치 CPU와 GPU, 메모리 간 원활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데이터 처리 장치 DPU를 선보인 곳. 젠슨왕은 CPU, GPU에 이어 DPU가 차세대 컴퓨팅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관련사 확대를 예고했다. 2020년 이후 데이터 센터 사업은 엔비디아 세부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매출 비율을 차지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황 CEO는 지금도 스타트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닌 자신들의 GPU를 이용하는 AI 회사들에 투자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시장 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39건의 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각각 14건이었던 2021년과 2022년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투자액은 1월 한 달간 10억 5천 달러로 전년 3억 달러에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AI 로봇 기업, 피겨, AI 등 AI 스타트업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00를 돌파하면서 젠슨왕 최고 경영인이 세계 부호 17위에 올랐다. 엔비디아 지분 후 3.5%를 가진 젠슨왕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917억 달러, 약 125조 5천억 원이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난 2월 글로벌 20대 부에 진입한 젠슨왕은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상속자 3명, 앨리스 월턴, 로브 월턴, 짐 월턴도 넘었다. MBC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황 CEO 지분 가치는 30억 달러 정도였다. 젠슨왕의 뒤를 이어 엔비디아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마크 스티븐스 약 44억 달러와 텐치 콕스 약 40달러이다. 모두 엔비디아 이사회 이사들이다. 콕스는 창업 당시 엔비디아에 합류한 반도체 디자이너이고 스티븐스는 벤처 캐피탈 출신 투자자다. 젠슨왕을 제외하면 엔비디아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톱 10은 모두 기관 투자자들이다. 뱅가드 8.7%, 블랙록 7.4%, 피델리티 4.7%, 스테이트 스트리트 3.7%, 지오 캐피탈 2.1%이다. 엔비디아에 투자한 한국인들도 많다. 5월 23일 기준으로 한국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지분의 0.3%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때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테슬라 약 105달러를 이어 엔비디아 약 100억 달러가 둘째로 많다. 해외 주식 투자 3위에 오른 애플에 투자한 금액은 45달러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자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반 엔비디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체할 자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기다. 다른 얘기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용산 상가를 찾았던 젠슨왕이라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젠슨왕이 발로 뛰던 젠슨왕이
세계 17위 부자, 앞으로 시가총액 어쩌면 1위 기업의 총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3년 안에 세계 1위 시가총액으로 우뚝 설 걸로 저는 전망합니다. 2024년, 25년 한 26년에서 7년 사이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추월해서 세계의 1위로 우뚝 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블 상승하면 아마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분산 투자로 꼭 많이 보유하시고 장기 보유하셔서요. 앞으로 갈수록 매출이나 이익이 다소 적어지겠지만은 엔비디아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대장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꼭 제가 엔비디아를 잘한 건 아니니까 시청자님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서 제 얘기가 일리가 있다면 참고하시기만 바랍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고를 제작하여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면 2030년까지 10만 불 대한민국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인들이 1인당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각각 10주, 그래서 9개, 20종목을 보유하신다면 기업을 알게 되고 주식을 알게 되고 경영을 알게 되고 세계 변화, 혁신을 알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학력도 높고 IQ도 높고 부지런하고 다유나명하고 지금 세계를 물결치는 한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유대인보다 더 언젠가 더 금융 부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은 1,500만인데 우리는 5천만입니다. 우리 5천만이 돌진해서 금융문명 탈출로 꼭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됩시다. 정말 혁명적인 우리 금융 인식 전환을 해서 주식은 투기 단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보유하시다 보면은 복리 폭발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단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장기 매수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가?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 짧고 상승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 1. 3표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사랑하고 귀여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첫 달에 100만 원만 주니어펀드 가입하면 10% 복리 적용 시 65세 5억 부자 됩니다. 부부면 10억. 만약에 돌잔치 때 시기를 놓쳤으면 유치원생은 200만 원, 초등학생은 300, 중학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은 600 정도 아무리 힘드시고 어려시더라도 인공지능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 시대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기업은 인원을 줄여서 감원해서 생산성을 인공지능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대신 로봇이 대신하고요. 이 반도체가 모든 인공지능이 우리 노동을 대신해서 뭐 변호사도 뭐 의사도 뭐 회계사도 세무사도
이 앞으로 갈수록 판사도 직업이 줄어든답니다. 왜요? 그냥 챗 GPT 넣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거의 판례를 보고 하는데 판례에 물어보면 그냥 다 가르쳐 줍니다. 모든 죄를 옛날에는 찾기 어려운데 그냥 질문만 잘하면 그냥 바로 몇 초 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주식 투자도 저처럼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고 오직 인공지능이 다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정보와 지식을 모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느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느냐, 누가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지식의 통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는 결정나고요. 누가 더 얼마나 더 기술을 앞서가고 있느냐, 누가 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앞서가는 그 나라, 그 회사, 그 기업, 그 개인은 돈을 쉽게 벌 거고요. 거기서 낙오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소비로 즐겁다. 1,000원, 2,000원, 1,000원부터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아껴서 3,000원, 담배 끊어서 3,000원, 음주 줄여서 5,000원,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2, 3,0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00원꼴 전략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만 꼭 IRP 개인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주시면 4, 50년 넣다 보면 누구나 100만 장자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첫돌 잔치에 시청자 여러분, 잔치로서 끝내지 마시고 뭐 이제 금반지 축의금 가정과 잔치로서 끝내지 마시고 꼭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이한테 70이 복리의 마법에 의해서 71을 연 10%로 나누면 7.2년의 원금이 배가 되니까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돌에 100만 원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세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1200, 71세 10억 2400,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1억, 100세 163억으로 폭등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한국 20종목,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와 네이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벅스웨세이,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20종목 1월부터 4월까지 10.2% 상승했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라고 말했습니다. 워린 버핏이 선물한 복리, 2009년 임재원, 우영포, 임범준 씨가 저술한 책을 요약하면 1965년 벅스웨세이 설립할 때 1,000만 원 투자 권유받고 투자한 한국 기업인이 깜박 잊었다가 43년 후에 2008년 정고증명을 발급받았는데 거금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0공 4.6%, 매년 복리 21%, 3%가 이토록 큰 돈이 되는 복리의 마술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니드는 버먼트주 시골 주위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견으로 근무했고
은퇴 후 JC 편의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청소부 할아버지. 38세에 방 2개 집을 구입해 죽을 때까지 살았고 2014년 92세에 별세했다. 별세 전 국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고향 병원과 도서관에 거금 800만 불, 하나 100억 이상 넘는 돈을 기부했다. 하도 놀라워서 이분을 찾아가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했는데 고등학교 나온 시골 주유소 한켠에서 자동차를 수리를 하고 17년 동안이나 백화점 바닥을 쓸고 방도 깨져 살았던 그 평범한 수리공이요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 금을 기부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서 검소에 살면서 한 번도 팔지 않고 그냥 장기 보유했답니다. 이분의 말씀, 금융성과가 지능과 노력에 크게 상관없다. 경기순환 주식투자 전략, 차트 분석 필요 없다. 부자 비밀은 우량 주식 매수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한국 현금 46.3%, 주식펀드 21.8%, 미국 현금 14.9%, 주식펀드 49.1%. 완전히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각국 이 자동차가 되는데 직업이 자동차다 보니까 자동차 얘기 나오네요. 그 주식을 살았다 팔았다 한 게 많은데 미국은 27.8개월, 홍콩은 27개월, 일본은 14개월, 중국은 9개월. 예. 한국은요, 코스피는 4.9개월, 코스닥은 2.1개월. 그만큼 단타치기 도박을 한다 그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고쳐야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시고요. 앞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ETF를 구매합니다. 이제 ETF 장점은 1.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 분산 투자 가능, 운영 내용 투명하게 공개,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 비율 리밸런싱 운영, 일반 수익형 펀드에 비해 저렴한 비용 운영, 소액 투자 가능, 주식처럼 거래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거북처럼 뚜벅뚜벅 순리와 상식적으로 우량 주식, 우량 펀드에 매수해 주셔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장기 투자하시면 누구나 복리복발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니드 할아버지한테 배웁시다. 오늘 밤도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